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입니다. 지난번 3부에서 오늘은 수출 경제의 빛과 그림자란 주제로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동안 식민 본국의 그 수탈에 시달렸던 라틴 아메리카는 이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본국의 지배가 약화된 틈을 타서 19세기 첫 사반기에 독립을 쟁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독립전쟁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페닌슐라레스, 즉 그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백인들을 대신해서 이 현지 출신의 백인들, 크리올로서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것 외에는 사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전쟁은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것은 훗날의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는 까우디오라고 불리는 군사적 실력자의 등장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군부 독재의 원형이 바로 이 까우디오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이 왕당파의 거점이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대항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농촌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계기로 농촌 지역의 정치적 중요성이 자라났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 독립전쟁 이후, 독립 이후 약 25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과 고립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 침체에 빠졌고 또 정치적으로도 까우디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군벌이죠. 이 까우디오들의 경쟁과 싸움으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런 혼란상은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라틴 아메리카는 이 한두 개의 특화된 1차 상품을 생산해 유럽의 산업화된 국가들에 수출을 하고 대신에 이들 국가들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이른바 수출 경제의 형태로 세계 경제 체제에 다시 편입이 됩니다. 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인구 증가로 유럽은 많은 농산품과 광물을 필요로 했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존 자원이나 기후, 토양 등에 따라서 특화된 수출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밀, 소고기, 양모, 칠레는 구리와 밀, 페루는 당시 비료로 쓰이던 구아노가 주 수출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한때는 천연고무와 설탕, 그리고 나중에는 커피가 주 수출품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천연고무는 원래 아마존 유역에서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고무가 직결되던 아마존강 중류의 마나우스는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때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화려함의 극치인 마나우스의 오페라 극장입니다. 오지라고 할 이곳에 유럽의 유명 오페라단이 와 공연을 했다는 사실은 이곳이 한때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고무나무를 훔쳐서 기후 조건이 비슷한 말레이시아
고무나무를 식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과거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속인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향료제도, 그러니까 몰루카 제도라고 그러죠. 이 향료제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사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힘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 향료 제도를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협상을 통해서 향료 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당시 뉴 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이죠. 뉴 암스테르담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 직전에 영국인들은 카리브 제도에서 당시 황금보다도 무게로 따졌을 때 더 비싸다고 알려졌던 육두구라는 향료를 재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영국 식민지였던 그라나다 등지에서는 이 육두구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수출 경제 형태의 국제 분업 체계는 라틴 아메리카의 수십 년간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7대 부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도 이때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멋있는 옛 건축물들이 건설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탈리아 제노아의 소년 마르코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정부 일을 하러 떠난 어머니를 찾아서 혼자서 먼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여행담을 다룬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만화 영화의 배경이 된 것도 바로 이때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수출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서 수출 경제의 주역이었던 소수의 대규모 농장주들이 지방과 중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889년 제정에서 공화주정으로 바뀐 브라질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커피 산업이 주 산업인 상파울루주와 목축업을 기반으로 한 그 미나스 제라이스 주가 서로 연방 대통령을 교대로 맞는 관행이 생긴 것도 이때였습니다. 이 관행을 브라질에서는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 요소가 카페 꽁레이치, 그러니까 우유 탄 커피인데요. 바로 여기에 빗대 가지고 이 당시에 상파울루 주와 그 미나스 제라스 주의 연합을 카페 꽁레이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한두 개의 상품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균형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의 대외적인 취약성이 심각하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경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상품 시장의 부침에 좌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20세기에 접어들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 경제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교육 조건의 악화로 서서히 활력을 잃어갑니다. 공산품과 1차 상품 사이의 상대적 가격 차이가 증가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협상, 가위골 가격 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소수의 수출용 1차 상품으로 짜인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시의 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황에 빠진 선진국들이 수입을 줄이자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은 양도 줄었지만 그보다도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예컨대 브라질 커피의 수출 가격은 공황 후 6개월 만에 이전 가격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출이 줄어든 라틴 아메리카는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려고 해도 수입할 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그동안 수출 경제 하에서 경제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까지 독점해온 농촌 과두 세력은 크게 힘을 잃게 되고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모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출 경제와 농업 과두 체제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수입 대체 산업화와 민중주의 체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이 수출 경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이 농축산품이 주수출품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지에서 시작된 산업화입니다. 광물 수출의 경우 광산 시설의 설비, 그리고 보통은 산지에 있기 마련인 광산과 해안의 도시를 잇는 철도 부술은 많은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물의 주 수출품인 나라에서는 수출과 관련된 생산 수단을 소유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이 이윤이 수출 국가에 돌아오지 않았죠. 네? 하지만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나라에서 생산수단을 대개 내국인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출로 얻어진 이윤이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에 재투자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산업화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농축산물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산업화는 주로 농축산물 가공산업과 벌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가 중요한 것은 산업화는 새로운 사회 계층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도시의 노동자층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난한 남부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 출신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이태리는 사실 아나르코 신디칼리즘이 굉장히 당시에 활발하게 전개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아나르코 신디칼리즘의 경험과 사상, 아이디어도 함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조직 노동 문제는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계층은 도시의 신중간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출 산업이나 수출 관련 산업에서 자라난 중간 관리자 등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두 계급의 등장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의 등장이 다음번에 말씀드릴 도시 포퓰리즘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treams louder.